노인의 기름값을 대신 지불한 후 매니저에 의해 해고된 지 2시간 만에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다. 추운 회색빛 아침이었다. 윤서가 주유소에 도착해 근무를 시작할 때 연료 냄새와 끊임없이 오가는 차량들은 이미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35세의 윤서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왔다. 비록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사춘기 딸 지은이를 키우고 어머니 정숙 씨의 의료비를 보태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유소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을 고쳐 입으며 윤서는 창밖으로 언제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을 바라보았다. 동료들인 중년에 민호와 젊고 활기찬 수진이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서가 피곤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했다. 항상 찡그린 얼굴의 민호는 겨우 으르렁거리듯 대답했다. 수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윤서 언니 연료에 천국에서 또 다른 신나는 하루 보낼 준비 됐어? 수진이 농담을 던졌다. 윤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늘 그렇듯이 준비됐지 무슨 새로운 소식 있어? 별로 없어. 수진이 대답했다. 다만 사장님이 오늘 불시 점검을 나온다고 하셨어. 윤서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불시 점검은 항상 그녀를 긴장시켰다. 자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계산대로 향했다. 시간은 늘 그렇듯 단조롭게 흘러갔다. 손님들이 오고 가고 문이 열릴 때마다 종소리가 울리고 주유기에서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님을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다. 전고, 즈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고 윤서는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노인을 보았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불안정하게 걸어왔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파란 눈에는 그의 연약한 외모와는 대조적인 생기가 빛났다. 노인이 카운터에 다가왔고 윤서는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서가 친절하게 물었다.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길을 잃은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기억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하지만 지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손이 낡은 자켓 주머니를 뒤지며 떨리고 있었다. 윤서는 동정심이 북받쳤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얼마였죠, 기름값이? 50,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노인이 부끄러움에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하지만 지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호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수지는 휴식 시간이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윤서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순 없어요. 윤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철수입니다. 노인이 눈물 어린 눈으로 대답했다. 네, 철수 어르신, 저는 윤서라고 합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선의의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윤서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마치 정상적인 결제인 것처럼 계산대에 등록했다. 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 낯선 이의 친절함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서 양. 철수 할아버지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천사예요. 윤서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별 말씀을요, 정말이에요. 다만 약속해 주세요. 조심히 다니시고 다음번엔 지갑을 잊지 않으시겠다고요. 철수 할아버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지요. 당신의 친절함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윤서양. 노인이 천천히 자신의 차로 걸어가는 동안 윤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다는 만족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서는 그 순간 자신의 친절한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목격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손님을 응대하고 난 민호가 멀리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철수 할아버지가 떠나는 것을 보며 그의 얼굴에는 더욱 깊은 주름이 잡혔다. 도대체 뭘 한 거야, 윤서? 민호가 카운터로 다가오며 물었다. 윤서는 깜짝 놀랐다.
민호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저는 그저 기름값을 지불할 수 없는 노인을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민호는 비웃듯이 웃었다. 도와? 넌 그저 회사 돈을 공짜로 준 거야. 그 노인이 널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속임수가 아니에요. 민호 씨. 윤서가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분은 혼란스러워하는 노인분이셨어요.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야만 했어. 민호가 대꾸했다.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 넌 회사 정책을 위반한 거야. 알고 있지? 윤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렸고 수진이 휴식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민호와 윤서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호는 지체 없이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윤서의 행동을 심각한 잘못으로 묘사하면서 말이다. 수진은 점점 커지는 눈으로 듣고 있었다. 윤서 언니, 정말이야?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손님의 기름값을 내 돈으로 냈다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 그랬어요. 지갑을 잊어버린 노인분이셨어요. 그냥 도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오, 윤서 언니 정말 마음이 착해 하지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장님이 알면 어떡해? 사장님은 알게 될 거야. 민호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꼭 알려주도록 하지 우리가 이용당하도록 놔둘 순 없잖아. 윤서는 공포감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제발요. 민호 씨 사장님께 알릴 필요는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미안해, 윤서. 하지만 이건 내 의무야. 민호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윤서는 카운터에 기대어 서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옳다고 믿은 행동이 그녀의 직장을 잃을 위기로 이어졌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진이 다가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해, 윤서 언니 내 의도가 좋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야. 윤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철수 할아버지, 어머니 정숙 씨, 그리고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이 떠올랐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윤서에게 불안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문이 종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를 해고하러 온 사장님일까봐 두려워했다. 민호는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못마땅한 눈길을 보냈고 수지는 어색한 미소로 그녀를 격려하려 노력했다. 마침내 폐점 시간이 되었을 때 윤서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지쳐 있었다. 기계적인 동작으로 유니폼을 벗으며 그날의 사건들을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랐다. 윤서 언니, 수진이 그녀가 막 나가려는 찰나에 불렀다. 사장님께서 전화하셨어.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오라고 하셔. 윤서는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윤서는 추운 밤거리로 나왔다. 단순한 친절 행위가 어떻게 그녀의 삶에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윤서는 자신이 도와준 노인 철수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을까? 괜찮으실까? 잠시 그녀는 이 작은 친절한 행동이 어떤 식으로든 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를 바라며 상상에 빠졌다 하지만 버스가 그녀의 정류장에 다가올 때쯤 현실이 세차게 그녀를 덮쳤다. 내일 그녀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녀가 가족을 위해 그토록 힘들게 쌓아온 안정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윤서는 버스에 올랐다. 그녀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마치 하늘도 윤서의 기분을 반영하듯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다. 불안한 꿈과 악몽으로 가득 찬 밤을 보낸 후였다. 주방에서 그녀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딸 지은이를 발견했다. 16살의 지은이는 또래에 비해 책임감 있고 성숙한 10대였다.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하는 희생을 잘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엄마. 지은이가 인사하며 곧바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챘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윤서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 표정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다.
괜찮아 애야 그저 좀 피곤할 뿐이야. 지은이는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다. 엄마, 제가 엄마를 모를까요?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죠. 무슨 일이에요? 윤서는 한숨을 쉬며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딸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특히 그 결과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말이다. 어제 직장에서 일이 있었어. 윤서가 말을 시작했다. 기름값을 지불할 수 없는 손님을 도와줬어. 내 돈으로 냈지. 지은이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하지만 엄마, 그건 정말 친절한 행동이었잖아요. 왜 그게 나쁜 일처럼 들리는 거죠? 회사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이야. 윤서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만나자고 하셨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걱정돼. 지은이는 들고 있던 주걱을 떨어뜨렸다. 금속 소리가 작은 주방에 울렸다. 뭐라고요? 하지만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엄마는 그저 좋은 사람이었을 뿐인데. 알아 애야. 윤서가 목이 메어 대답했다. 하지만 때로는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지은이는 다가와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다 잘 될 거예요. 엄마 잘 되어야만 해요.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윤서는 딸을 꼭 안아주며 그녀의 지지에 감사했다. 그 순간 그들은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고 주방 문이 열렸다. 윤서의 어머니 정숙 씨가 나타났다. 65세의 정숙 씨는 은빛 머리에 윤서와 같은 따뜻한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주방으로 들어왔다.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숙 씨는 항상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딸과 손녀 정숙 씨가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딸과 손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곧 사라졌다. 무슨 일이니? 마치 장례식에 온 것 같은 표정들이구나. 윤서는 지은이가 조용히 아침 식사 준비를 마무리하는 동안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정숙 씨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걱정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윤서가 이야기를 마치자 정숙 씨가 외쳤다. 동정심을 보였다고 누군가를 해고한다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니? 규칙이 때로는 인간성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이죠. 윤서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잘 들어, 윤서야. 정숙 씨가 딸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으며 말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네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만약 내 사장이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는 너 같은 직원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야. 윤서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가족의 지지에 감사하며 고마워요. 엄마, 당신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공중에 떠도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윤서가 출발할 시간이 되자 지은이와 정숙 씨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행운을 빌어요, 엄마. 지은이가 말했다. 우리가 엄마를 응원하고 있을게요. 내 능력을 보여주렴. 내 딸 정숙 씨가 덧붙였다. 그리고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가족의 지지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채 윤서는 주유소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그녀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듯했다. 도착했을 때 윤서는 사장님의 차가 이미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노력했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장 강민석은 50대의 회색 머리에 항상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였다. 윤서가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서 씨. 강민석이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세요. 윤서는 손을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올린 채 앉았다. 안녕하세요, 강 사장님. 강민석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윤서 씨,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름값을 지불할 수 없었던 노인 철수, 할아버지와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강민석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눈치챘다. 윤서가 설명을 마치자 강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서 씨, 당신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윤서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강민석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팔꿈치를 책상에 올렸다. 문제는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윤서 씨. 그리고 매니저로서 저는 우리 정책의 직접적인 위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강 사장님, 제발요, 이 일자리는 제게 전부입니다. 제게는 제가 부양해야 할 딸과 어머니가 계세요. 알고 있어요. 윤서 씨, 강민석이 말했고 잠시 그는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윤서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제발요, 강 사장님.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초과 근무를 하거나 월급을 삭감해도 좋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강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제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윤서 씨 짐을 싸고 떠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급여는 우편으로 받으실 겁니다. 떨리는 다리로 윤서는 일어섰다. 마치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 갇힌 것 같았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왔고 물건을 챙기는 동안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주유소를 나설 때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서는 이제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이 빗방울과 섞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떻게 지은이와 정숙 씨에게 직장을 잃었다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한동안 목적 없이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 그 소식을 전할 생각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결국 그녀는 집 근처의 작은 공원에 다다랐다. 이제는 추위나 습기도 상관없다는 듯이 젖은 벤치에 앉았다. 그녀가 거기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동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 씨, 당신 맞아요? 고개를 들어보니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미영이 보였다. 미영은 윤서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빨리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미영이 윤서 옆에 앉으며 우산으로 그녀를 덮어주었다. 윤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끼며 그녀는 미영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미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위로하려는 듯 윤서의 등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윤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미영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봐요. 윤서,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불공평해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당신은 강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떡해요? 윤서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손님을 도와주다가 해고된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연민과 진실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미영의 말은 윤서의 상처받은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 강민석의 사무실을 나선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고마워요, 미영.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 없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친구란 거예요. 미영이 대답했다. 이제 집에 가요. 가족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들이 필요할 거고요. 함께 그들은 윤서의 집으로 걸어갔다. 들어가자 지은이와 정숙 씨가 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의 얼굴을 보자 그들은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지은이는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았고 정숙 씨는 지팡이를 짚고 최대한 빨리 다가왔다. 오, 엄마. 지은이가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있잖니. 내 딸아, 정숙 씨가 덧붙이며 포옹에 합류했다. 윤서는 가족의 사랑에 둘러싸여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미영은 문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슬픔과 결의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윤서 씨. 미영이 모두의 주의를 끌며 말했다. 제 동생이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해요. 그에게 얘기해 볼게요. 어쩌면 당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윤서는 감사함을 느꼈다. 고마워요, 미영.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미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미영이 곧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난 후 윤서는 가족과 함께 앉았다. 그녀는 철수 할아버지와의 사건부터 강민석과의 대화까지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는 거야.
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어떤 회사든 엄마를 갖게 된다면 행운일 거예요. 지은이가 나이에 맞지 않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윤서가 즉시 대답했다. 내 교육이 가장 중요해. 우리는 내 미래를 희생하지 않고도 이겨낼 방법을 찾을 거야. 불확실성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당열했다. 그들은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계획을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웃기까지 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창밖에 어둡고 비 오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을 특징지었던 같은 연민과 강인함으로 그것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윤서는 알지 못했지만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그녀의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된 사건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날들은 윤서와 그녀의 가족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새 일자리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일어났지만 매일 밤 낙담하고 지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문은 하나씩 닫히는 것 같았고 청구서들은 주방 테이블 위에 걱정의 산처럼 쌓여갔다. 지은이는 최선을 다해 도우려 했다. 약간의 돈이라도 벌기 위해 이웃의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정숙 씨는 돈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약을 줄이겠다고 고집했지만 윤서는 단호히 거절했다. 엄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윤서는 정숙 씨가 그 주제를 꺼낼 때마다 말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다른 방법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미영은 약속대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절망감이 깊어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오후 윤서가 지역신문에 구인 광고를 몇 번째인지 모르게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윤서가 큰 기대 없이 전화를 받았다. 윤서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제가 윤서입니다. 윤서가 공식적인 어조에 관심을 보이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윤서 씨. 제 이름은 전구진입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중요한 일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전구진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낯선 사람과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상황이 이 제안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전구진이 대답했다. 가능하다면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호기심과 상황을 바꿀 필요성이 그녀의 경계심을 이겼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동의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모퉁이에 있는 카페를 아시나요? 전구진이 물었다. 윤서는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카페로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아늑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다. 네, 알고 있어요. 윤서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전구진이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호기심과 상황을 바꿀 필요성이 결국 그녀의 조심성을 이겼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동의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전구진이 말했고 윤서는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의 기색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윤서 씨, 그리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윤서는 한동안 전화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의아해했다. 지은이와 정숙 씨에게 이 수수께끼 같은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둘 다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엄마, 정말 괜찮은 생각인가요? 지은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 딸 말이 맞아, 윤서야. 정숙 씨가 덧붙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잖니. 윤서는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 만남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만날 거고 만약 뭔가 수상해 보이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지은이가 항상 잘 어울린다고 하는 하늘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다. 그녀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지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진정시키려 했다. 문을 열자 갓 내린 커피와 달콤한 빵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전구진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중년 남성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오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윤서 씨인가요? 그녀가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남자가 물었다. 윤서는 앞에 있는 남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전구진은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회색 머리카락이 섞인 검은 머리에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격식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의 질은 좋아 보였다. 네, 전구진 씨죠? 윤서가 물었다. 맞습니다. 전구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며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윤서는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채로였다. 전구진 씨, 이게 다 무엇에 관한 건가요? 윤서가 물었다. 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표정에는 감사함과 윤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향수. 아마도 물론이죠. 전구진이 말했다. 하지만 먼저 뭔가 주문해도 될까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윤서는 동의했고 곧 그들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과 달콤한 빵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전구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꺼냈다. 윤서 씨, 몇 주 전 주유소에서 도와주셨던 노인분을 기억하세요? 기름값을 지불할 수 없었던 분 말입니다. 윤서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네,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기억합니다. 전구진은 마치 자신에게 뭔가를 확인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철수 정님이시죠. 윤서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정보를 소화하려고 노력하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하지만 어떻게? 제 아버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세요. 전구진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그날 집에서 나가셨어요. 우리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을 때 계속해서 윤서라는 이름의 천사가 주유소에서 도와주었다고 말씀하셨죠. 윤서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구진은 감사와 존경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하신 일은 단순히 옳은 일을 넘어섰습니다. 윤서 씨, 그것은 특별한 친절함의 행동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윤서는 기다렸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전구진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윤서 씨,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주유소의 소유주입니다. 윤서는 놀라서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다. 소유주라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전구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있었던 일과 그 이후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를 도와주셨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죠. 윤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당혹감, 놀라움, 그리고 감히 키우기 두려운 희망의 감정까지. 전구진 씨, 저는 전구진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했다. 제발 저를 우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을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잠시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당신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제 회사가 그토록 순수한 친절함을 처벌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는 다시 한번 멈추고 커피를 마셨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전 동료들과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눴죠. 모두가 당신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윤서 씨의 업무 윤리, 친절함, 헌신에 대해서요. 윤서는 칭찬에 얼굴을 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우진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주유소의 총괄 매니저 자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틀림없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뭐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저는 매니저 경험이 전혀 없어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경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윤서 씨, 바로 정직성과 연민, 그리고 넓은 마음이죠. 이것들이 바로 제가 우리 사업을 이끌어갈 사람에게서 찾는 자질입니다. 윤서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다. 이건 사실이기엔 너무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현재 매니저는 어떻게 되나요? 강민석 씨 말입니다. 우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강민석 씨는 우리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재배치될 겁니다. 그의 당신 상황 처리 방식을 보고 그가 제가 우리 회사에 원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듣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마치 우주가 그녀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우진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제안이고 큰 변화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며칠 정도 생각해 보시죠. 그는 명함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다.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시면 연락 주세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 들었다.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윤서 씨, 그가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결정이 어떻든 간에 당신 같은 분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과 함께 우진은 작별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섰다. 윤서는 그 자리에 앉아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며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윤서는 몽롱한 상태였다. 그녀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집으로 걸어갔다.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와 정숙 씨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지은이가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는 누구였어요? 괜찮으세요? 정숙 씨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다가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같은 걱정과 호기심의 표정이 서려 있었다. 윤서는 소파에 앉았다. 갑자기 지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들뜬 기분이 들었다.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말씀드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윤서는 카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진에 대해, 그의 아버지 철수 씨에 대해, 그리고 놀라운 일자리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이와 정숙 씨는 눈이 점점 더 커지면서 가끔씩 놀라움의 감탄사를 내뱉으며 들었다. 윤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잠시 놀란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소리쳤다. 윤서를 껴안으며 꼭 받아들이셔야 해요. 정숙 씨는 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다. 윤서야, 내 딸아. 그녀가 말했다. 이건 정말 멋진 기회구나. 마치 우주가 내 친절함을 1000배로 돌려주는 것 같아.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알아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일에 충분하지 않다면 어떡하죠? 저는 매니저 경험이 전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똑똑하고 근면하고 황금 같은 마음을 가졌어. 그건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야. 게다가 지은이가 덧붙였다. 그 우진 씨가 엄마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는 사업을 잘 알고 있고 엄마를 선택했잖아요. 윤서는 딸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지지와 신뢰에 압도되는 느낌이었다. 당신들, 말이 맞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받아들이겠어요. 이 새로운 도전에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격려의 말을 들은 후 윤서는 침대에 앉아 전화기를 손에 들고 우진의 명함을 앞에 놓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번호를 눌렀다. 우진은 두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진 씨. 윤서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예상외로 단단하게 들리는 것에 놀랐다. 윤서입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서는 우진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좋은 소식이군요. 윤서 씨,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일 만나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윤서가 대답했다.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윤서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동시에 긴장되면서도 흥분된 기분이었다. 자신 앞에 큰 도전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한 올바른 길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잠자리에 들면서 윤서는 한 노인을 돕는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고 미래가 가져다 줄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윤서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직책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도전과 놀라움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밝았다. 마치 하늘도 윤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정장을 입었다.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고쳐매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마치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더 자신감 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윤서였다. 지은이가 방에 들어왔다. 이미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채였다. 준비되셨어요, 엄마? 지은이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어. 주방에서 정숙 씨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잘 먹어라, 내 딸. 그녀가 넉넉한 양의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다. 큰 날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아침을 먹으면서 가족들은 앞으로 열릴 가능성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분위기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 기억해. 윤서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정숙 씨가 말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가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렴. 어머니와 딸을 마지막으로 껴안은 후 윤서는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우진과의 만남은 회사 본사에서 이루어졌다. 도심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윤서가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잠시 그 장소의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을 다잡았다. 우진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그녀를 도시 정형이 보이는 회의실로 안내했다. 환영합니다, 윤서 씨. 그가 말했다.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며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우진은 총괄 매니저로서의 새로운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윤서는 귀에 깊게 듣고 메모를 하며 질문을 던졌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녀는 이 일이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우진이 말했다. 그의 어조가 더 진지해졌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아버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상태가 악화되셨고 때때로 집에서 나가십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진이 계속 말했다. 만약 주유소에서 아버지를 보시거나 누군가가 아버지를 봤다는 말을 들으시면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그가 종이에 번호를 적어 건넸다. 물론이죠. 윤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은 감사의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윤서 씨.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서가 건물을 나왔을 때 그녀는 흥분되면서도 조금은 압도된 기분이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았지만 그녀는 이 도전에 준비되어 있었다. 이어지는 날들은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윤서는 새로운 역할에 온전히 몰입했다. 그녀는 빠르게 사업의 세부 사항을 익혔고 그녀의 연민 어린 접근 방식과 흔들림 없는 직업 윤리는 곧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민호와 같은 일부 전 동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승진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윤서는 이러한 긴장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다. 권위와 공감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새 직책을 맡은 지 일주일 후에 어느 오후
윤서는 사무실에서 월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 이제는 그녀의 조수가 되어 있었는데 급하게 들어왔다. 윤서 씨,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가게에 노인 한 분이 계신데 문제를 일으키고 계세요. 우진 씨의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윤서는 즉시 일어섰다. 고마워 수진, 내가 처리할게. 가게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철수 할아버지가 한 손님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혼란스러워 보이고 괴로워하는 듯했다. 이건 내 주유소라고. 철수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날 여기서 내쫓을 순 없어. 윤서는 침착하게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철수 할아버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저를 기억하세요? 저는 윤서예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역력했다. 잠시 동안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윤서, 주유소의 천사. 그가 외쳤다. 윤서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철수 할아버지. 저와 함께 가실래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서는 조심스럽고 인내심 있게 철수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수진이 커피를 가져오는 동안 윤서는 몰래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진 씨, 윤서입니다. 그녀가 철수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이 여기 주유소에 계세요. 안전하게 계시지만 아버님을 모셔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우진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감사합니다, 윤서 씨. 다음 1시간 동안 윤서는 철수 할아버지를 안정시키고 즐겁게 해드리려 노력했다. 그의 주유소 시절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의 말씀 중 많은 부분이 혼란스러웠지만 윤서는 한때 열정적인 사업가이자 사랑 많은 아버지였던 그 사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우진이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헐떡이며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채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아버지가 윤서와 함께 주유소 시절의 일화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진아, 철수 할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외쳤다. 여기 누가 있는지 봐라. 윤서, 주유소의 천사야. 내가 그녀를 고용해서 사업을 맡겼단다. 우진은 윤서를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 우진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미소 지었다. 아, 그래. 내 어머니는 우리가 저녁 식사에 늦으면 항상 화를 내지. 윤서 양, 당신을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내 주유소를 잘 부탁해요. 윤서는 감동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철수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진이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는 동안 잠시 멈춰섰다. 윤서 씨,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 잘 대처해 주셨어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할 것 없어요. 우진 씨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윤서는 잠시 사무실에 남아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다. 이 사건은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일이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종종 연민이 부족해 보이는 세상에서 연민을 보여줄 기회였다. 이어지는 날들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윤서는 불만을 가진 직원들, 까다로운 고객들, 그리고 사업 운영에 복잡한 세부 사항들을 다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철수 할아버지와의 그날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결의와 연민으로 모든 장애물에 맞섰다. 어느 날 오후 윤서가 사무실을 닫으려 할 때 민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윤서의 승진 이후 가장 강한 비판자 중 한 명이었고 윤서는 또 다른 대립을 예상하며 긴장했다. 윤서 씨, 민호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윤서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사과요, 민호 씨?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백히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 네, 제가 당신에게 불공평했어요. 당신의 승진을 시기했고, 제가 틀렸어요. 며칠 전 철수 할아버지와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서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민호 씨. 그 말씀 정말 의미가 커요. 당신은 좋은 리더예요, 윤서 씨. 민호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옳았어요. 그날 그 노인을 도와주셨을 때 말이에요. 때로는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과 함께 민호는 떠났고 윤서는 감동받고 사색에 잠긴 채 남겨졌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런 순간들이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밤 지은이 정숙 씨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윤서는 그날 있었던 일과 민호의 사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봐요, 엄마. 지은이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정숙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늘 네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단다. 내 딸아, 네 따뜻한 마음이 네 가장 큰 강점이야. 윤서는 가족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당신들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의 지지가 제게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윤서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바뀌었는지 되새겼다. 단순한 주유소 직원에서 국가적 수준의 윤리적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기까지 하지만 그녀를 가장 자랑스럽게 만든 것은 상을 받거나 직업적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실성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그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친절의 힘에 대한 증언이었다. 작은 연민의 행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가는 파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다. 눈을 감으며 윤서는 미소 지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같은 연민과 결의로 모든 도전에 맞설 것이다. 결국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윤서는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인생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어떤 새로운 장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